주간 꿀에 바르셀로나의 기세가 정말로 무섭습니다. 말 그대로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승승장구하고 있죠. 바르셀로나는 A매치 이후에 수년됐던 27라운드 오사수나전에서 3대0으로 승리를 거뒀고요. 지난 주말 라리가 29라운드 지로나전에서는 4대1로 승리했습니다. 바르셀로나는 지로나전에서 승리하면서 승점 66점으로 단독으로 라리가 1위를 달리고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최근 20경기 무패 17승 3무를 기록하면서 기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라리가에서는 9연승을 기록하고 있죠. 이보다 좋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일정이 걱정이 됩니다. 여기에 바르셀로나는 부상 선수가 많고 체력적으로 어려움이 좀 따를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걱정이 되고 있지만 지금의 기세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필요성은 있어 보입니다. 반면에 지로나는 바르셀로나 상대로 패배하면서 분위기가 너무나 안 좋습니다. 최근 공식 7경기에서 승리가 없습니다. 3무 4패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라리가 13위에 머물고 있는데요. 지로나 입장에서는 노우비크, 사비우, 알렉시 가르시아 쟁쟁했던 중심 선수들이 떠나가면서 전체적으로 전력이 다운됐고요. 그러면서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라리가에서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미첼 감독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컸지만은 역시 재료가 좋아야지 좋은 음식을 만들 수 있겠죠. 지로나 입장에서는 답답하겠지만은 올 시즌은 버텨내고 다음 여름에 다시 한번 전력을 보강하면서 팀을 만들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바르셀로나에 관련된 이야기들 라리가 29라운드 지로나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하시죠. 렛츠 고! 바르셀로나는 A매치 이후에 지난 금요일 새벽 수년됐던 라리가 27라운드 오사수나전에서 페란, 다니올모, 레반도프스키의 연속골로 3대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말 라리가 29라운드 지로나전에서 경기 초반 좀 답답함이 있었어요. 물론 경기를 주도하고 공격을 전개하는 모습이 있었지만은 왼쪽에 치우치는 모습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에 미치는 영향력이 대단한 라민 야말이 프리킥으로서 골을 만들어내는 데 성공을 합니다. 라민 야말의 프리킥이 에릭 가르시아 등 맞고 크레이치 손 맞고 골로 연결이 됐죠. 그래서 크레이치 자책골로 기록이 됐는데 크레이치 자책골이 터지면서 바르셀로나는 전반전을 1대0으로 마감하게 됐고요. 물론 단주마에게 후반전 실점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라우가 전진 패스한 게 끊기면서 단주마에게 블린트가 연결을 했고요. 아라우오는 라인을 제대로 맞추지 못해서 단주마를 막지 못하면서 결국은 실점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레반도프스키가 중요한 순간에 아크로바틱하게 골을 넣었고요. 그 다음에는 도용의 패스를 받아서 추가골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경기 막판에 페란 토레스가 제라르 마르틴의 패스를 끊고 들어가면서 마무리 지었죠. 그러면서 4대1로 이 경기 승리한 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 경기 매치 도미넌스를 보면은 바르셀로나가 시작부터 끝까지 경기를 주도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물며 에릭 가르시아, 라민 야말도 골대를 맞추기도 했어요. 더 많은 골을 넣을 수 있었던 경기였죠. 점유율을 보면은 바르셀로나가 69%, XG값을 보면은 바르셀로나가 2.63, 지로나가 0.49입니다. 지로나는 득점 기회를 만드는데 어려움을 겪었어요. 지로나 입장에서는 아벨 루이스, 미보우스키, 말 그대로 공격수들이 부상이고요. 단주마가 책임을 지고 있지만 최전방의 활약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기에 공격형 미드필더 반더백은 징계로 나올 수가 없었고요. 여러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치간코가 좀 해줘야 되는데 치간코도 부진했어요. 이 경기에서. 그러다 보니까 단주마의 한 골에 멈춘 것이 지로나 입장에서는 좀 아쉬웠고 여기에 레반도프스키를 막고자 노력을 하긴 했지만 레반도프스키가 2골을 넣으면서 이 경기는 결정났다고 봐야 되겠죠. 슈팅 숫자를 보면은 바르셀로나가 21개, 지로나가 4개입니다. 유효 슈팅도 바르셀로나가 9개, 지로나가 2개밖에 안 되니까요. 4대1이란 스코어가 이상하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자, 레알 마드리드가 레가네스에게 3대2로 승리를 거두면서 바르셀로나를 추격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에스파뇰과 1대1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승점 57점에 머물고는 있어요. 하지만 레알 마드리드가 추격하는 가운데 바르셀로나도 승리가 절실했는데 이 경기 승리를 거두면서 승점 66점, 단독 라리가 1위로 올라갔습니다. 바르셀로나는 지금의 분위기를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됩니다. 선수들의 체력이 계속 밑바탕이 돼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한지 플릭 감독의 로테이션이 그만큼 중요해졌다고 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바르셀로나는 경기 일정 자체가 너무나 빡빡해요.
다가오는 주중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하고의 코파델레이 4강 2차전이 펼쳐지죠. 1차전에서 4대4 무승부니까 바르셀로나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원정에서 승리를 거둬야지만 되고요. 그리고 주말에는 베티스전이 이어집니다. 여기에 UEFA 챔피언스리그 8강 도르트문트전이 또 펼쳐지거든요. 경기 일정이 빡빡하기 때문에 한지 플릭 감독이 영리하게 선수 운영을 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한지 플릭 감독의 인터뷰를 좀 볼까요? 경기 이후에 한지 플릭 감독의 인터뷰를 보면 우리는 훌륭한 경기를 치렀고 매우 좋은 결과를 얻었다. 이 얘기는 뭐 당연하죠. 4대1로 승리를 했기 때문인데요. 우리는 수비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었다. 단주마에게 한 골을 내주긴 했지만 수비 쪽에서 나름대로 힘을 발휘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사실 바르셀로나가 테오 슈테겐, 다니 올모, 크리스텐센, 베르날, 카사도 부상 선수가 정말 많잖아요. 여기다가 하피냐 같은 경우에는 브라질 대표팀에서 경기를 치른 다음에 돌아왔는데 일단은 휴식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수 운영에서 어려움을 겪은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경기에서 한지 플릭 감독은 4-2-3-1 포메이션을 유지를 하긴 했지만 제라르 마르틴, 아라우오, 에릭 가르시아, 가비, 페르민 등을 선발 출전시키면서 로테이션을 돌렸거든요. 그 가운데에서도 나름대로 수비 쪽에서 한 골밖에 실점하지 않으면서 4대1로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결과에 대해서 한지 플릭 감독이 기분이 좋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국가대표 경기 이후 팀이 매우 좋은 에너지로 돌아왔다. A매치 이후에 2경기를 치렀고요. 2경기에서 모두 승리를 거뒀습니다. 우리는 힘을 보여줬지만 레알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도 훌륭하다.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레가네스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흐름을 잘 타고 있습니다. 반면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헤타페전, 마드리드 더비전, 바르셀로나전, 그리고 에스파뇰전까지 최근 5경기에서의 흐름이 좋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힘은 무시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꿈꾸지만 노력과 집중이 필요하다. 네, 트래블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노력해야 되고 집중해야 된다는 이야기 같습니다. 이 리그는 우리에게 많은 놀라움을 안겨주고 있다. 라리가에 대한 이야기도 덧붙였습니다. 한지 플릭 감독 입장에서는 중요한 시점에서 승리를 계속해서 거두고 있어서 기분이 좋은 듯 보입니다. 사실 바르셀로나가 지난해 말에 약간 주춤했잖아요. 그러면서 패배도 늘어났었는데 올해 들어서 무패 가도를 달리면서 말 그대로 계속해서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론 코파델레이 4강 2차전을 봐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파델레이 4강에서 계속해서 경쟁할 수 있는 상황이고 챔피언스리그 8강 진출했고요. 그리고 라리가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바르셀로나 팬들이라면 트래블을 꿈꾸겠죠. 바르셀로나는 트래블을 2번이나 한 클럽이니까요. 자, 오사수나전 이야기 좀 해보자면 다니 올모가 오사수나전에서 PK로 골을 넣었습니다. 하지만 내전근 부상을 당했어요. 다니 올모는 최대 3주 뛸 수 없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도르트문트하고의 챔피언스리그 8강 2차전에 돌아올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사실 다니 올모 올 시즌의 3번째 부상입니다. 햄스트링, 근육자상, 내전근 계속해서 부상이 이어졌어요. 여기에 선수 등록 문제도 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경기를 소화하지는 못했습니다. 부상으로 빠진 기간이 73일 정도 됩니다. 20경기 정도는 출전하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드 위에 플레이 자체는 만족스럽습니다. 올 시즌 28경기 출전해서 8골 5개의 도움을 기록했고 라리가에서는 18경기 출전해서 7골 2개의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바르셀로나에서의 득점 기록을 본다면 팀 내 득점 순위 5위죠. 우리가 자랑하는 레반도프스키, 하피냐, 라민 야말, 페란 다음으로 다니 올모가 많이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페드리로 이어질 거예요. 그 정도로 다니 올모는 플레이 자체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는데 문제는 부상입니다. 사실 다니 올모 영입할 때도 부상이 걱정이다라는 얘기도 굉장히 많았어요. 부상이 잦은 편이었으니까요. 근데 올 시즌 부상에 의해서 발목을 잡히는 장면이 있는데 다니 올모 입장에서는 자기 몸 관리를 할 필요성이 있고요. 그리고 올모가 좀 많은 경기에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중요 경기에서는 다니 올모가 있는 것이 힘을 발휘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다니 올모가 부상에서 돌아와서 씩씩하게 뛰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다니 올모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지로나전 레반도프스키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지로나전에서 레반도프스키가 90분 출전해서 2골을 넣었습니다. 슈팅 6개, 유효슈팅 4개, 그리고 2골이거든요. 그리고 레반도프스키는 리그에서
4경기 연속골을 넣고 있어요. 그 정도로 득점 감각이 나쁘지 않다고 볼 수 있겠죠. 여기다가 레반도프스키가 넣은 아크로바틱한 팀의 두 번째 골, 그 골이 결승골이 되었는데 그 골은 스트라이커가 문전에서 어떻게 해서든 골을 넣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레반도프스키가 넣은 팀의 세 번째 골, 더용의 패스가 기가 막히긴 했는데 그 가운데서도 공간 쪽으로 차놓고 마무리 짓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레반도프스키는 중요한 순간에 해결사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로나전에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고 할 수가 있겠죠. 물론 공격 쪽에서는 집중 견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패스 성공률도 떨어지고 키패스도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반도프스키는 연계도 뛰어나고 해결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반도프스키가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활약을 계속해서 펼치고 있다고 평가를 받는 거겠죠. 물론 전반전에 라민 야말이 만들어준 그 득점 찬스를 날린 건 나는 기억한다. 나는 기억해. 그 장면은 좀 아쉬웠어. 듣고 있나? 레반도프스키? 잘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다그쳐서 미안한데 그래도 더 해줘. 해줘 레반도프스키! 자, 레반도프스키는 올 시즌 42경기에서 38골을 넣었고요. 리그에서는 28경기 출전해서 25골을 넣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라리가 득점 1위는 레반도프스키죠. 기록을 보니까 메시가 2018-19 시즌 28경기에서 29골을 넣은 이후에 라리가에서 처음으로 28경기에서 25골을 넣은 선수가 레반도프스키라고 해요.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기분 좋은 기록이죠. 그리고 레반도프스키가 이렇게 해결사의 면모를 과시한다면 계속해서 레반도프스키에 대해서 신뢰도 늘어날 거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레반도프스키가 현재 득점 1위라고 해서 피치치를 보장받을 수는 없죠. 왜냐하면 음바페가 무섭습니다. 음바페도 레가네스전에서 PK로 한 골, 프리킥으로 한 골 넣으면서 2골을 넣었거든요. 그러면서 22골을 넣고 있습니다. 현재 라리가 득점 순위를 보면 1위는 레반도프스키 25골, 2위는 음바페 22골, 그리고 3위가 오사수나의 안테 부디미르인데 15골이고요. 4위가 아틀레티코 클루브의 오이안 산세트 13골, 그리고 바르셀로나의 하피냐 13골입니다. 그런데 부디미르부터는 10골대니까 사실상 피치치 경쟁은 25골의 레반도프스키, 22골의 음바페가 한다고 봐도 무방하죠. 두 선수의 기록을 좀 본다면 레반도프스키는 28경기에서 25골 넣으면서 현재 라리가 득점 1위고요. 슈팅을 101회 했고 슈팅 대비 골 전환율이 24.75%입니다. 네, 거의 25%로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빅찬스 미스가 20번이나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팬들의 비판도 어느 정도 존재를 해요. 반면에 득점 2위 음바페는 22골을 넣고 있는데 슈팅을 122회 했고 골 전환율이 18% 정도 됩니다. 빅찬스 미스가 레반도프스키보다 조금 더 많더라고요. 22회입니다. 그런데 음바페 같은 경우에는 시즌 초반에 부진했던 기간을 좀 생각해 본다면 그리고 라리가 데뷔 시즌이라는 점을 좀 생각해 본다면 이해되는 기록이기도 합니다. 물론 기록상으로 보면 레반도프스키가 득점왕에 더 가깝다고 볼 수도 있겠죠. 레반도프스키는 말씀드렸다시피 최근 리그 4경기 연속골이고요. 최근 리그 4경기에서 5골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28경기 출전했는데 이 중 18경기에서 골을 넣었습니다. 멀티골을 6경기에서 넣었고요. 해트트릭 포함입니다. 그리고 해트트릭은 한 경기 했는데 9라운드 알라베스전에서 했죠. 그뿐만이 아니라 레반도프스키는 무대를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공식 경기에서 38골이니까 레반도프스키의 득점력 하나만큼은 인정을 해줘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음바페도 마찬가지입니다. 음바페도 최근 리그 3경기 연속골이에요. 최근 리그 3경기에서 5골 넣었습니다. 최근 2경기는 다 멀티골입니다. 그 정도로 골을 몰아넣는 힘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올 시즌 자신이 출전한 27경기 중에 16경기에서 골을 넣었고요. 멀티골이 5골이고 해트트릭은 한 경기입니다. 21라운드 바야돌리드전에서 해트트릭을 기록했죠. 최근 들어서 음바페의 득점력이 눈에 띄기 때문에 레반도프스키도 피치치를 장담하기는 어려워요. 2025년 들어서의 득점력을 보면 음바페가 더 좋습니다. 음바페가 2025년 들어서 라리가에서 12골을 넣었고요. 레반도프스키가 9골을 넣었거든요. 그 점을 봤을 때에는 음바페가
이거 추월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에게 누가 득점왕을 할 것 같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음바페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음바페에게 몰아주는 게 있거든요. 그만큼 음바페는 전방 쪽에서 골을 넣기 위한 움직임을 많이 가져갑니다. 반면에 레반도프스키에게는 골도 요구하지만은 연계도 요구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피냐, 페란, 라민 야말 여러 선수들이 골을 넣고 있기 때문에 레반도프스키가 계속해서 지금 같은 득점 레이스를 이어나갈 수 있을지 저는 약간 의문이 있거든요. 물론 레반도프스키 입장에서는 피치치 욕심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은 라리가 데뷔 시즌에 피치치를 차지한 경험이 있으니까 또 어떻게 할지 좀 봐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음바페 같은 경우에는 공식 경기에서 33골을 넣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 데뷔 시즌에 호날두가 33골 넣었거든요. 이미 동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92-93 시즌에 칠레 출신의 스트라이커 이반 사모라노가 37골을 넣었는데 음바페는 이 기록에 4골 차로 다가갔습니다. 이 기록 깰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바페는 득점의 탄력을 좀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는 레반도프스키가 득점왕을 하길 원합니다만 그냥 제 느낌상 그렇다는 얘기고요. 제 주관이 그렇다는 겁니다. 제가 송펠레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펠레이기 때문에 또 틀릴 수가 있거든요. 네, 누가 득점왕을 차지할지 모르겠지만 경쟁은 매우 매우 뜨거울 것 같다.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바르셀로나가 다가오는 목요일 새벽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코파델레이 4강 2차전을 펼칩니다. 1차전은 바르셀로나 홈에서 4대4 무승부를 기록했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2대0을 만들었는데 바르셀로나가 4대2를 만들었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4대4를 만들면서 경기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기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바르셀로나 킬러 셀로트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조심할 필요성이 있고요. 그리고 특히 후반전 한지 플릭 감독이 선수 교체를 현명하게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원정에서 바르셀로나는 후반전에 체력적인 문제를 노출할 수도 있으니까 이것을 잘 극복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흐름상 바르셀로나가 더 좋아요. 왜냐하면 바르셀로나는 현재 20경기 무패고 라리가에서 9연승 달리고 있는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말씀드렸다시피 최근 5경기에서 1승 1무 3패긴 하지만 그 1승도 레알 마드리드하고의 UEFA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의 1대0 승리니까 그 경기 결국 승부차기까지 가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8강 진출에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 패배와 같은 승리다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면 최근 5경기에서 원하는 성적을 거두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도 걱정이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경기 정말 박 터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또용주TV가 라이브 할 거니까 함께 해주세요. 자, 바르셀로나 가자고. 트래블이 눈앞이다. 계속 달려가자. 전진하자. 앞으로!